지난 50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라진 곳, 염전노예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곳은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신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지자체입니다. 무려 1000개의 섬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섬은 불과 50개에 불과합니다. 그중 홍도라는 섬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만 정작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 유입은 영영 끊겨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안군은 홍도를 이사오는 초등학생 가족에게 매달 320만 원이 보장되는 직업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 덕분에 전국에서 몇몇 아이들이 전학을 오며 홍도는 가까스로 인구 소멸의 위기를 비껴가죠. 하지만 거대한 인구 감소의 흐름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 신안군에 출생하는 고작 100명, 반면 사망자는 무려 675명입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7배나 많은 곳, 죽음이 탄생을 압도하는 곳 신안군. 과연 이곳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몇 년간 힘들게 공부해 공무원이 되더라도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는 곳.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가지 말라고 말리는 미스테리한 섬. 저는 오늘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여행지는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첫 번째로 갔던 국내 여행지인 경상북도 영양군은 지난 50년간 인구 감소율이 전국 2등이었고 오늘 가는 신안군은 전국 1등이라고 합니다. 영양군은 산속에 있는 오지라서 기차나 버스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아버지 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가는 신안군은 목포 바로 옆이더라고요. 목포는 여기서 KTX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그 근처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포까지 KTX를 타고 가서 거기서 렌트카를 빌리던가 해야겠습니다. KTX는 오랜만이다.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역입니다. 목포가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작더라고요. 인구도 한 수십만 명은 될 줄 알았는데 20만 명 정도고 버스도 되게 시골스럽네요. 와, 저기 무슨 예식장 같이 생긴 거는 이름이 할렐루야 첫사랑 교회래요. 생긴 것도 특이하게 생겼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방식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첫사랑. 오른쪽에 있는 교회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 저거는 신천지네. 얘는 기독교고 그럼 얘는 신천지면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신천지 뒤편인데 약간 교회? 걔네도 교회라고 부르나요? 교회같이 안 생기고 쿠팡 건물처럼 생겼어요. 목포역 주변은 새로운 건물이나 높은 건물이 잘 없습니다. 평택역 주변도 그런데 건물들이 다 오래된 건물들밖에 없네요. KTX역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의 중심부인데 옛스러운 게 되게 많습니다. 건물만 봐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얘는 간판만 봐도 되게 오래돼 보여요. 아직 여기 KTX역 주변밖에 안 돌아다녀봐서 목포 전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본 거로는 되게 건물들이 자유분방이요. 교회가 저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교회 뒤에 있는 저 빌라도 위치가 왜 저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색깔도 다들 뭐랄까 이런 일률적인 색깔 안 쓰고 다 개성이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옛날에 창고로 쓰던 거를 교회로 바꾼 건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집인가? 집이겠죠. 와, 근데 진짜 오래된 것 같다. 그 유리창조차도 모양이 비슷한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살고 집주인이 바뀌면서 유리창을 많이 갈았다는 뜻이겠죠. 이거를 곧 허물고 저기 왼쪽에 있는 모양대로 새로운 건물을 짓나봐요.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은 안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구조도 희한해요. 홍콩에 있는 집 같다. 여기가 아마 경비사무소로 썼던 데 같고 207호 여기도 호수가 안 적혀있고 여기 206호 211호 올해 초에 홍콩 갔을 때도 이랬거든요. 집의 대문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고 이렇게 좁고 어두웠어요. 2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3층 냄새가 달라요. 여기는 약간 라벤더 향이 나네. 그리고 대문이 뭐랄까 좀 더 근대화됐다고 해야 될까? 아까는 나무 모양으로 된 대문이 많았는데 3층으로 올라오니까 또 다르네요. 이것도 현대식이네. 여기는 5층입니다. 불이 저 끝에밖에 안 들어와 있네. 밤에 들어오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쫄보라는 건 아니고 건물이 오래되긴 했나봐요. 옷을 벗고 있네. 이만큼 붕 떴어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 건물 전용 주차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층에도 원래 상가로 썼었나봐요. 근데 이제는 안 쓰는 것 같고 검색을 해보니까 지은 지 55년 된 아파트래요. 1971년에 지은 옛날 아파트고 가장 최근 거래가 10년 전 거래인데 그때 이 아파트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오래돼서 그런지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네요.
아마 이 목포 안에서도 손꼽히게 저렴한 아파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 폐모텔 여관도 보이고, 바로 옆에도 여관이네. 여기는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이 열려있다. 여기 2층은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건물에서 올라가는 건가? 옛날에는 오메가랑 롤렉스를 고치던 그런 곳이었나봐요. 시계방이었나봐요. 근데 여기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것 같고, 건물만 봐도 되게 오래돼 보여요. 이 위에는 사람이 자는 데인가? 창고인가? 이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여관이 많네요. 그리스장, 비원장 다 문을 열어놨어요. 뭔가 그런 거를 돌이켜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막 술 마시러 오는 그런 중심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어르신들밖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포역에는 숙소가 그 숙박 어플로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다 어떤 중심 상업지구? 그런 상가가 많은데 상업지에 다 몰려 있었어요. 한 몇십 개가. 아마 거기를 가면 젊은 사람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요즘 지은 건물도 많이 보이고, 길거리에서 이런 맹수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악하게 생겼다. 목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근처에서 신시가지로 가는 버스를 타볼게요. 여기가 하당신도시라고 합니다. 아까 버스에서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학생이었어요. 주변은 뭐 유흥업소도 많고 호텔도 많고 높은 건물들도 좀 있고 가게도 많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머무는 곳입니다. 외관은 되게 오래된 디자인처럼 보였는데 실내는 리모델링 엄청 예쁘게 잘 해놨네요. 예약할 때도 방이 괜찮았거든요. 오예. 화장실 넓고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요? 와, 방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요? 깔끔해요. 사실 목포는 뭐 촬영을 할 게 없습니다. KTX가 있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삼합이라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묵은지에다가 보쌈에다가 홍어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먹는 건가 봐요. 홍어를 먹어본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숙소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막걸리도 한잔 하려고 합니다. 막걸리 먹을까 맥주 먹을까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막걸리가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어 삼합 시키고 밑에 내려가서 막걸리 하나 사오려고요. 가격은 조금 있네요. 삼합 보쌈 제일 작은 게 38,000원. 다른 데는 5만원, 6만원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여기 제일 저렴한 데가 38,000원이에요. 여기 숙소가 45,000원이었는데 밥 한 끼 48,000원이라고? 무슨 맛인지 한번 보자. 소주도 그 지역마다 특색 소주가 있잖아요. 막걸리도 그런가 봐요. 제가 느린마을이랑 장수 막걸리 먹으려고 찾아봤는데 여러 군데 편의점 돌아다녀 봤는데 다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무슨 막걸리를 샀습니다. 전라도에서만 파는 막걸리일 것 같아요. 이 막걸리입니다. 달밤 장수. 근데 장수 막걸리를 만드는 서울 장수에서 만든 거예요. 야, 그래도 좀 달아 보여서. 나 느린마을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삼합이 왔습니다. 근데 뭘 많이 줬네. 쌈도 주고. 와, 무슨 4층 석탑. 묵은지도 좋습니다. 냄새가 무척 안 좋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김치 냄새가 납니다. 저는 묵은지보다는 안 익은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마늘보쌈. 마늘보쌈은 향기롭다. 녹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이거 시킨 적이 없는데 서비스로 준 것 같아요. 이게 홍어인 것 같습니다. 한 12점 있네요. 먹어보긴 한 것 같은데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김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묵은지는 아니고 덜 익은 김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무생채? 무생채가 아니라 뭐지? 어쨌든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추. 요렇게 생겼습니다. 홍어, 마늘보쌈, 그리고 김치. 아니, 여기 묵은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홍어예요. 냄새가, 와, 이게 절대 음식에서 나면 안 되는 냄새거든요. 날 수가 없는 냄새인데, 와, 이게 뭐지? 30년 살면서 음식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이게 맛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셋이 같이 먹으면은 이것만 먹으면 맛이 있으려나? 일단 뭐 생긴 걸로만 보면은 그냥 생선이에요. 핑크 색깔 생선. 이게 맛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무슨 맛인지.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 먹어야 되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냥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 찾아봤는데 뭐 정석이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먹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와, 이게
오, 냄새가 진짜 특이해요. 뭐 분홍 색깔도 있는데 거의 가일 색깔인 것도 있거든요. 이거 뒤집으면은 이건 삭힌 홍어가 맞나요? 거기 설명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는데 색깔이 간 거 보면은 이거 삭힌 거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무섭다. 어떻게 한국 음식을 먹는데 무서울 수가 있지? 묵은지도 쬐끄만하게 잘 잘라주셨네요. 크지 않게. 별로 안 짤 것 같다. 그 냄새가 맛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못 먹을 맛은 전혀 아니다. 아마 이 마늘 보쌈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뼈가 엄청 찝히네요. 내가 잘못 시킨 건가? 뭐 일단 이 홍어 냄새가 엄청 심한 건 맞긴 한데 이거 덕분에 막 못 먹을 맛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밤 장수라고 적혀있는데 쉣! 난 바보야. 아니 그거 살짝 흔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대충 닦았고요. 막걸리 색깔은 약간 탁한 색깔? 맛있는데? 이 비슷한 게 알밤통통이 있는데 그건 좀 걸쭉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달고 이건 더 맛있다. 집 근처에서 발견하면 또 먹을 만큼 맛있어요. 근데 삼합은 아니에요. 그냥 보쌈이랑 김치랑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언제 또 삼합을 먹어보겠어. 온 김에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또 먹어보는 거지.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런 냄새나고 톡 쏘는 생선을 먹게 됐을까요? 막 광어, 우럭 그런 게 보편적으로는 더 맛있는 생선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어쩌다 이 홍어를 먹게 됐을까요? 냄새가 적응이 안 되는 냄새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전라도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뭐 별로 아무렇지 않겠죠? 다들 잘 먹겠죠? 오히려 먹다 보면 더 맛있는 맛인가? 일단 외지인인 제 입맛에는 막 그렇게 두 번, 세 번 먹고 싶은 맛은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왜 서비스로 전을 주셨지? 전도 괜찮아요. 어우.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니로라고 하네요. 기아 자동차 거 같은데 약간 좀 아기자기해요. 되게 축소를 시켜놓은 듯한 느낌? 신안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운전해서 10분?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 다리를 건너서부터는 신안군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러 신안군청에 왔는데 신안군의 어떤 뭐랄까요, 대표적인 색깔이죠. 보라색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디자인이 항공우주센터? 뭐 그런 데 같아요. 군청같이 안 생겼네. 뭐야, 카드가 있다고 다 아무 데서나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왜 안 되지? 회원 인증 대기 중입니다. 근데 얘는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박제가 돼버렸어요. 충전이 안 되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총 탈 수 있는 거리가 170km 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170km 넘게 타야 되는데 신안에 갇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지자체가 돈이 많은가 봐요. 건물이 다 새거네. 저기 있는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새거고, 저기 뒤에 의회가 있거든요. 의회도 새겁니다. 이런 것도 잘 해놨네. 저기 보건소라고 적혀있네. 와, 무슨 보건소가 이렇게 크대? 저기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신안군이 그 소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천일염의 75%를 신안군에서 나왔나, 신안군의 어떤 기업에서 나왔나, 어쨌든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연구센터까지 있네요. 진흥연구센터.
신안군 기록관도 있는데요. 뭘 기록해 놓은 거지? 지금 뭐 점검 기간이래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군 의회래요. 저는 신안이 도서 지역에 있어서 그 외딴 섬들만 엄청 많은 그런 군이라서 대체로 시설이 다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군청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네요. 근데 이 군청 위치가 좀 애매한 게 주변이 다 논밭이에요. 어디 군민들이 접근하기에 쉬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높아요. 여기가 언덕 맨 위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높이 있습니다. 이 군청 주변은 논밭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시내인 것 같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신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덕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어떤 뭐 집이나 음식점들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뭔가 섬이 아니라 산속을 온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기는 뭔가 좀 시내 느낌이 납니다. 마트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카페도 보이네요. 여기가 시내 되는 것 같아요. 신안군도 섬마다 이 색깔의 컨셉이 다른가 봐요. 여기는 다 파란색이네. 보라색이 아니라. 여기 일반 집도 파란색, 초등학교도 파란색, 여기 기와집도 파란색, 여기 미용실도 파란색, 저 건너편에 있는 상가도 파란색. 이게 신안군이라고 다 보라색이 컨셉 컬러가 아닌가 봐요. 이런 도보도 파란색이에요. 짜장면 맛이 좀 특이했습니다. 간짜장을 시켰는데 후추 맛이 좀 센? 그리고 이 양파랑 그런 것들을 너무 다져서 주시더라고요. 그건 약간 불오긴 했는데 맛 자체는 맛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았던 섬의 큰 부분들이었다면은 이제 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점점 적어질 것 같아요. 슬슬 작은 섬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게 10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제 생각에 무인도 같은데 무인도는 한 950개 정도 있고 유인도, 사람들이 사는 섬은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섬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란 뜻이겠죠. 꽈배기? 호떡?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꽈배기 하나 주시겠어요? 꽈배기 하나요? 네네. 하나만? 네네. 설탕 묻혀드려요? 네, 설탕 묻혀주세요. 뭐랄까 약간 분식집? 그런 건데 도로 한가운데 있네요. 가건물인가? 컨테이너에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는 이 사장님이 같이 파시는 건데 소금을 파네요. 소금이 20kg에 18,000원이래요. 쟤는 더 비싸네. 왜 20kg인데 2배 비싸지? 35,000원이에요 2022년산이라고 적혀있네요. 저런 소금도 숙성해서 먹나요? 왜 3년 전 소금이 더 비싸지? 지금 나온 소금이 더 신선하고 맛있고 좋은 거 아닌가? 방금 만든 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눅눅해요. 근데 뭐 어차피 꽈배기 설탕 맛으로 먹는 건데. 꽈배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여기는 자동차로 올 수 있는 섬 중에 하나인 암태면입니다. 이 1000개가 넘는 섬에는, 특히 사람이 사는 50개의 섬에는 학교나 마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저런 동사무소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면사무소, 읍사무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섬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파견된 공무원들이 요즘 많이 이탈을 한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암태면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암태면은 자동차로 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인데 신안에 있는 많은 섬들은 자동차가 아닌 배로만 꼭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섬들이 날씨가 안 좋으면은 배가 끊겨서 꼼짝없이 집에도 못 가고 그 섬에서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섬에서 인프라가 잘 돼 있어봤자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되게 열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파견된 섬에서 사는 것도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아예 의원 면직, 그러니까 회사원으로 치면은 아예 퇴사를 해버린대요. 지난 5년간 이탈한 공무원 수가 80명이 넘고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한 수는 1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로라도 인력을 채우려고 공고도 내는데 매번 미달이래요. 제가 그런 작은 섬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저런 면사무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또 주변은 어떤지 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근데 힘들게 공무원 준비를 해가지고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때려치는 거 보면은 많이 열악한가 봐요. 이 경찰서는 되게 잘 돼 있네. 신안에서 가장 큰 경찰서인가 봐요. 어디 파출소 그런 게 아니라 신안 경찰서라고 적혀 있네. 경찰서 바로 옆에는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도 새로 지은 건물이네. 지자체가 돈이 많은가 봐요. 다 새 건물이야. 뭘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번 거지?
저쪽으로 가면은 신안의 유명한 염전들이 보입니다. 약 여기가 신안에서 그렇게 유명한 염전입니다. 신안은 뭐 사실 안 좋은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런 걸로만 부각시킬 생각은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내 천일염의 75%를 생산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소금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건강하고 체력만 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단순 노동이라는 점, 그리고 몇몇 섬들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염전을 운영하는 몇몇 나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해냅니다.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외딴 섬에다가 사람들을 유인을 해요. 그리고 정말 딱 최소한의 밥이랑 집만 주고, 집도 아니에요, 컨테이너에서 살게 하고서 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드러난 피해자 숫자만 해도 63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5년 넘게 그런 노예 일을 당하다가 탈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뭐 제가 있는 이곳이야 자동차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만 그 피해자가 있었던 곳은 배가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외딴 섬은 주민들끼리도 다 친하잖아요. 뭐 이 염전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다른 염전이에요. 이런 염전을 도망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 무산이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이곳을 빠져나가려면은 다 이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기 전에 주민들이 다 염전 주인한테 귀띔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매번 잡힙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다가 가까스로 편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머니한테 위급한 상황임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 어머니가 구루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구루경찰서. 그리고 그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이 섬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출해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도가 돼서 엄청 유명해진 사건이 됩니다. 그 염전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2명 부려먹었는데 노예처럼, 한 명은 지적장애인이고 5년 넘게 일을 시켰고 나머지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었대요. 1년 몇 개월이었더라. 어쨌든 그렇게 착취한 대가로 감옥에 가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썩 시원한 결과는 아니었던 게 징역이 3년 6개월이었대요. 피해자 한 명만 해도 당한 기간이 5년이 넘는데 겨우 3년을 조금 넘게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때 이후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신안군 이미지가 싹 망가졌잖아요. 신안을 검색하면은 뭐 유튜브든 네이버든 뭐 위험한 곳, 현대판 노예, 염전 노예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나 주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이 무산하게 2021년에 똑같은 일로,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또 발생합니다. 염전주가 월급을 주지 않고 7년이나 부려먹은 게 또 드러나 버립니다. 총 3억 4천만 원어치의 봉급을 안 줬대요. 그래서 염전 주인은 징역 5년이고 그 가족들한테는 징역 2년 4개월과 1년이 선고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미국 귀에도 들어가서 미국은 그 염전으로부터의 수입을 보류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강하게 조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 보류를 받은 건 최초이자 유일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좀 더 찾아보니까 장애인 감금이랑 강제 노동이 있었던 게 뭐 신안군만 있었던 건 아니래요. 대신에 신안군이 사이즈가 좀 컸던 경우기도 하고, 후에 뉴스에서 취재를 왔는데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몇몇 주민들이 해서 그래서 완전히 나쁜 이미지로 각인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년 전에 안 좋은 일을 겪고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가 외부랑 단절되다 보니까 감시당하거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게 범죄랑도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막 과수원에서 한 19년 동안 월급을 안 주고 일만 시킨 뭐 그런 악덕 농장 주인도 있었고, 뭐 타이어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다 지적 장애인들을 착취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다리를 건너면은 한 주민이 130명밖에 안 사는 추포도라는 데를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추포대교라고 적혀 있는데 저기를 가볼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섬이 아닌데도, 이 섬 말고는 다음 섬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리를 놔줬네요. 약간 사람들이 별장으로 쓰는 건가? 꽤나 새 것처럼 보이는 집들이 많이 보여요. 딱 이 가운데만 길이 다 있네.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은 지금은 폐교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건물을 다 파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글로는 다 파괴했다고 적혀 있긴 하는데. 그러네요. 이제 부지만 남아 있네.
아마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민수가 130명? 15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초등학교가 있었네요. 그래봤자 초등학생 수가 10명도 안 됐을 텐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이런 데는 그래도 초등학생이 뭐 10명, 20명은 있으니까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떤 섬들은 그냥 유인도인데 딱 한 세대, 두 세대만 사는 섬들이 있습니다. 이 신안군에. 근데 그런 데는 이런 차로는 절대 올 수 없고 개인용 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한 섬을 통틀어서 막 사람이 1명, 2명만 산다고 합니다. 그 신안군청에서 차로 1시간 갈 수 있는 소포작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섬을 통틀어서 1명밖에 살지 않는데요. 완전 초소형 유인도인 거죠. 뭐 조용한 걸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면은 그렇게 섬에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게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안 지나다니니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 없잖아요. 저는 그 소포작도에 사는 분이 왜 갑자기 거기에 살게 됐는지 이야기를 찾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뭐 그런 이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개인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말고 대체로 섬에서 혼자 사는 혹은 한 가족만 사는 이유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자기 조상부터 거기서 살아온 경우가 몇 가지 있었고 어업이나 양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섬에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쬐까만한 섬들 있잖아요. 저기에 혼자 사는 거예요. 집 지어가지고. 집도 뭐 엄청 튼튼하게 지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방금 말한 소포작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무인도로 소개가 됐었대요. 근데 2023년부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 생겼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서 거기 사는 건 아니고 어업이나 생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로 이사를 온 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포항에서 2시간 반 동안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홍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이 2시간 반이지 그 배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왔다 갔다 하면은 5시간이나 걸리고 배 멀미하는 사람들 완전 죽어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잘 안 살려고 한대요. 워낙 도시랑 멀리 떨어졌다 보니까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신안군에서는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섬에도 사람이 살게끔 하고 저 섬에도 사람이 살게끔 계속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집과 월급 320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학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줘도 못 갈 것 같아요. 말이 2시간 반이지. 거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한적한 섬도 뭐 좋긴 한데 1년, 2년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딱 일주일? 정말 잘 버티면은 2주일이 한계일 것 같아요. 여기 초등학교 명패가 있었겠죠? 여기 책들을 버리고 왔네. 뭐야, 인생 수업이라고 적혀 있는 건가?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 같아요. 왔다, 퍼플섬. 뭐야, 여기는 또 옐로우 섬이래요. 다 저기 끝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노란색이네. 왜 이렇게 섬마다 컨셉이 많은 거야? 와, 파출소? 경찰서는 아닌 거죠? 되게 쬐끄만하게 생겼다. 옛날 건물 같이 생겼어요. 와, 여기서부터 퍼플섬인가봐요. 어떻게 도로도 보라색으로 칠해놨네? 일반 가정집, 정자, 교회, 버스 정류장까지 다 보라색이에요. 생각보다 이쁜데요? 아주머니 주민들 옷도 보라색이네. 이게 신안에서 그 유명한 보라색 다리 퍼플교입니다. 여기를 건너는데 그냥 목조 다리거든요. 돈을 내라고 하네요. 5,000원. 그런데 뭐 보라색 옷을 입고 오거나 보라색 모자를 쓰고 오면은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 마을 안에 퍼플섬 안에 들어오니까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마 1980년대부터 범죄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이런 골프카트 같은 것도 보이고, 어떻게 송전탑도 보라색이네. 저는 이 보라색 마을이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 어떤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뭐 보라색 마을, 노란색 마을, 빨간색 마을 그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 비석에서도 봤다시피 1980년대에는 범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섬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걸로는 외부인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섬에서는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어떤 섬에서는 또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엄청 안전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섬 마을 주민이 24명인가 밖에 안 된대요. 올해 기준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범죄가
한 건만 일어나도 그죠? 주민의 4%가 범죄를 저지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이 적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이제 차 반납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차를 반납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섬 마을입니다. 우리가 신안하면은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무서운 이미지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뭐 저야 뭐 하루밖에 안 있어봤지만 되게 조용한 시골 마을 같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목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끝.